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기다려왔던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2022년 개봉한 영화인데요. 레슬리 맨빌 주인공의 미시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입니다. 이 영화 홍보 영상이 얼마 전에 뜰 때마다 꼭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대부분 아주 크게 기대하고 보지 않았는데 재밌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참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유행 타지 않는 소재로 또 오래오래 사랑을 받게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는 1957년 전쟁터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주인공 해리스. 그녀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서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는 집은 두 곳이 있었는데요. 그 한 집은 좀 젊고 철이 없는 젊은 배우 지망생의 집입니다. 집이 항상 조금 너저분하고 또 늦게까지 놀고 다음날까지 몇 시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좀 뻗어서 자는 그런 조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디션에 떨어진다고 좀 징징대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뭐 젊고 시간이 뭐 많아 보이는데 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청소를 시키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집은요, 좀 부유한 집이지만 주인 여자의 조금 과소비로 임금을 자꾸 밀리는 그런 짜증나는 집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돈을 남편 몰래 다른 곳에 써서 임금을 늦게 주게 되는 거예요. 뭐 그까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금방 주겠다 뭐 그러면서 미루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은 당장에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분이 상하죠. 어느 날 해리스는 그 부잣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자 너무나 눈부신 드레스가 해리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핑크빛과 보랏빛의 반짝반짝 정말 화려한 드레스인데 뭔가 반짝반짝 하는데도 너무 과하게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화려한 드레스입니다. 뭐 귀걸이를 하면 보통 여자들이 1.5배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이 드레스를 입으면 어떤 누가 입어도 한 3배 정도는 조금 예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수작업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만든 것 같은 아주 비싼 크리스찬 디올의 명품 브랜드 옷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드레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의자 위에 걸쳐있는 옷을 보니까 와, 내가 입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 정도로 너무 예쁘긴 했어요. 해리스는 그 옷을 들어서 거울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거울 앞에 비춰서 나한테도 어울릴까? 뭐 그렇게 비춰봐요. 그 값비싼 옷을 살 돈은 있으면서도 임금을 밀리는 여자 주인을 원망할 정신도 없이 그냥 드레스에 푹 빠져버렸어요. 뭐 옷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여자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비싼 500파운드나 되는 돈을 주고 정말 어렵게 샀다고 막 자랑을 해요. 막 자기도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뭐 안 살 수 있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비밀이니까 옷장에 빨리 숨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보통 직장 상사들이 막 술을 마실 돈은 있어도 직원들 월급은 또 제때 안 주고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 정말 막 알뜰하게 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옷이나 뭐 자가용 뭐 이런 데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을 주면서도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면서 진을 다 빼고 선심을 쓰듯이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옷을 사러 갔는데 돈을 지불하고 옷을 갖게 되면 옷을 갖게 됐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는 당연한데 왜 돈을 지불했으니 옷을 뭐 사준다는 듯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가게 뭐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을 지급하고 옷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대우를 받고 싶기도 하고, 뭐 큰맘 먹고 또 사는 것이니까 매장 입장에서도 이제 좀 손님한테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죠. 또 얼굴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찾아오면 아주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겠죠. 만약에 비싼 자가용을 샀는데 그 다음에 그 매장에 방문했었을 때 알아보지 못한다면 좀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못 알아보면 화가 나서 막 다른 매장으로 가겠죠.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렇긴 하죠. 물론 작은 물건이나 큰 물건이나 손님에게 친절하고 또 되도록 기억해서 뿌듯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정말 단골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또 손님 관리를 하면 또 아주 현명한 또 노하우가 또 쌓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돈을 쓸 때마다 종업원을 피곤하게 한다면, 그 매장 직원들을 피곤하게 한다면 결국은 진상 손님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기분 나쁜 걸 티를 내질 않죠. 아마도 종업원들이 손님이 떠나고 나면 그때 욕을 하지 않겠어요? 면전에서는 절대 불쾌한 티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인격이 제대로 갖춘 돈이 있는 부자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임금을 밀리면서도 당당하고 또 임금 얘기만 하면 막 다른 얘기로 돌리고 있어도 안 주는 막 그런 사람들, 막 괜히 회사가 또 어렵다면서 이상한 핑계를 대죠. 해리스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요. 막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 혼자서 뭐 직업을 가질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일밖에 없겠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직업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전쟁 후에 안정기에 또 접어들면서 먹고 살 만한 여성들은 또 이제는 뭐 남편 잘 만난 여성들은 또 파티 문화가 또 화려하게 시작이 되겠죠. 그 사이에 가진 자들의 횡포와 또 어려운 사람들의 서름이 교차하는 그 과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끝나고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멋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의상실이나 미용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기성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쁜 옷을 갖고 싶으면 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춰 입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부터 미용실을 찾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회사만 가도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고데기 불에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좀 부풀려서 머리를 하는 그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의 사진들을 보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예전 부모님들 사진을 보면 막 머리를 그냥 감아서 대충 뭐 하늘거리게 풀어놓는다거나 묶고 다니는 뭐 그런 스타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웨이트리스의 의상도 막 앞치마와 두건을 갖춰야 했고, 여성들은 집에서도 드레스를 입고 생활을 했으니까 참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청소할 때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편안한 몸빼 옷 같은 거 입고 하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입고 지내려면 집이 굉장히 커야겠죠. 옷이 막 여기저기 걸려서 막 물건들이 막 떨어질 테고, 뭐 살림을 전혀 하면 안 되겠죠. 뭐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막 옷에 다 뭐 튈 테니까요. 거울만 바라보고 사는 여성들이 아니고서는 아마도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런 의상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정도 좀 드레스 코드 정해놓고 이제 파티 같은 거를 하면 뭐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티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어렸을 때는 조금 예쁘게 치장하고 샵에 다니면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좀 그런 젊음의 문화를 경험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렸던 남편이 결국 전쟁 중에 실종을 해서 전사 처리가 됐다는 속보가 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반지가 들어있는데, 뭐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서럽기도 하고, 또 다시는 보지 못할 남편에 대한 뭐 가슴 아픈 마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막 대성통곡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혹시나 하는 기대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미망인이 됐네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온 해리스는 무언가 목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파리에 가서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사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리스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쉽게 모을 리가 없죠. 워낙 비싼 옷이기 때문에. 빨리 모으고 싶어서 이 해리스는 그레이하운드 경주에서 오트 쿠티르라는 이름의 개에게 100파운드나 되는 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해리스에게 호감이 있었던 경마장의 그 직원 남성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남성분이에요. 항상 뭔가 호감을 표현하지만 해리스가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뭐 항상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내였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0파운드나 되는 돈은 너무 많으니까 걸지 말라고, 그 개는 또 그렇게 잘 달리는 개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에서 오트 쿠티르라는 그 이름이 뭔가 하늘에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트키트르라는 이 뜻이 고급 맞춤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걔 이런 이름이 있을까? 이게 뭔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자기는 100파운드를 걸겠다고 한 거죠. 처음에는 막 선두로 달려요. 이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오트크트를 이 경주마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개에게 거는데 이 개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달려요. 그래서 정말 1등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보면서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개가 정말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뭔가 또 다른 짓을 해요. 결승전이 거의 다가왔는데 망한 거죠. 집중력이 없는 개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몽땅 잃고 속상해서 그 경마장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100파운드 돈을 모으기도 힘든데 이렇게 쉽게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어떻게 돈을 모아서 파리에 가서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살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지냈는데 어느 날 1944년부터 미지급된 전쟁 미망인의 연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정말 꿈꾸는 자는 정말 신이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돈을 갖게 된 해리스는 당장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고 꿈꾸는 게 있고 하면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꿈을 빨리 접거나 포기하거나 그 꿈을 향해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일이든 사람이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내가 필요하겠죠. 정말 꿈에 그리던 파리에 와서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사게 될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막 초대장이 있어야 올 수 있을 것 같은 패션쇼에 이 해리스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되면서 뭔가 잘못 온 것 같다고 담당자는 막 직원에게 이분 여기 잘못 왔으니까 백화점에 가게 해드리라고 막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돈이 있어도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해리스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당황해서 내가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청소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이 파리까지 멀리 어렵게 왔는데 무슨 소리냐? 왜 내가 드레스를 살 수 없느냐?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막 그래요. 나도 돈이 있다. 이러면서 그 돈을 보통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모으는 거 있죠? 돈을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 몰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몇 뭉치를 펼쳐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원들 몇몇은 아주 신선한 그 모습에 재미있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한 신사가 함께 동행인 자격으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해리스의 모습에 도움을 주고 싶은 신사인 것 같아요. 뭐 소수정예로 초대받은 부자들만 오는 패션쇼에 해리스의 등장이 다른 여성들에게는 조금 불쾌한 듯 보여요. 그러니까 격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데 들어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여성들에겐 이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왜 저런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느냐. 다음부터 난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아마 자신들과 급이 다른 여자 때문에 이게 패션쇼에 물이 흐려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함께 들어가자고 한 이 신사는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해리스도 남편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둘은 호감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튼 쇼를 보면서 해리스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모든 옷들을 입고 나오는 그 모델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해요. 그 표정을 봤었을 때 그 옷을 입고 나온 모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신이 옷을 입고 이렇게 쇼를 걸어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도도한 사람들을 볼 때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사람들을 봤을 때 조금 일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그게 노래가 뭐 흥이 나겠어요? 그런데 너무 환호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너무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 막 없던 열정과 에너지도 생겨서 노래도 더 잘 되고 막 연기하듯이 눈빛에서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해리스는 정말 하나하나 옷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 다 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존재감 없이 그 옷만 입고 워킹하는 게 싫었던 이 모델들에게는 이 해리스의 등장이 굉장히 신선한 또 존재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옷의 숫자를, 그 이름하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고르면 이제 쇼가 끝나고 나서 담당자가 옵니다. 직원들이 와서 어떤 옷을 결정했느냐라고 물어요. 쇼 내내 해리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담 아발롱이라는 그 부인이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해리스가 먼저 고른 빨간색 드레스가 거의 피날레였어요. 정말 예쁜 그 드레스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마담 아발롱이 그 옷은 내가 살 거라고 빨간 드레스 자기가 사겠다고 하고 그냥 쑥 가버려요. 워낙 단골이고 또 그것의 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은 어쩔 수 없다면서 해리스가 두 번째로 고른 녹색 드레스를 사는 거는 어떻겠냐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해리스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골랐던 녹색 드레스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면서 녹색 드레스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드레스를 사서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을 구입하는 여성들의 사이즈를 다시 재고 완전히 맞춤 제작을 하듯이 수시로 가봉을 해야 해서 옷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이제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도 해야 하고 뭐 청소일도 해야 하고 또 계속 이 파리에서 있으려면 막 숙박을 해야 하고 먹고 뭐 자고 해야 될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내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그 회계 담당자는 자신의 여동생의 방이 비어있다고 그 방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대한 빨리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왜들 다 이렇게 해리스에게 또 호의적일까요? 명품 브랜드인 워낙 비싼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옷을 고르고 나면 가공을 해서 맞춤 제작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완성이 되기까지 이 내내 갑질을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상황들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옷을 맞춰줘야 했을 테고 뭐 돈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옷을 맞추고 완성한 후에 돈을 받는 이 구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이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현금을 들고 와서 당장 완부를 하고 드레스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드레스를 가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청소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명품 드레스를 사겠다고 파리까지 날아온 이 할머니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모두들의 약간 로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거기에 또 대우까지 받게 되니까 평소에 받지 못했던 그런 대우를 받게 되니까 해리스도 뭔가 더 큰 꿈을 꿔보고 싶었을까요? 패션쇼에서 동행을 하자고 했던 신사분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고급 식당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오랜만에 여자가 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합니다. 뭔가 로맨스가 시작되는 걸까요? 다음날 신사는 숙소 앞으로 또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영국식 차를 멋지게 대접하네요. 가정부가 웨이트리스 의상을 입은 가정부가 들어와서 다가와 차를 든 커다란 쟁반, 이만한 쟁반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해리스가 그런 차림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손님으로 드레스를 입고 와서 신사의 초대를 받아 궁궐 같은 집에 있으니까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 찾아냈대요. 생각이 났대요. 해리스는 누구일까? 누가 나와 닮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신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신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요. 어렸을 때 영국 기숙사에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던 빗자루 아줌마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울했던 어린 시절 자신이 웃음을 찾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한 해리스가 그 빗자루 아줌마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그 빗자루 아줌마와 닮았다는 말에 해리스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을 좋아했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 집에 일하는 가정부로 썼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일까요? 해리스는 굳어진 얼굴로 차를 한 모금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신사는 왜 나가버리지? 차 드시고 가시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미 캐니스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신사는 왜 나가버리는지 영문도 모르고 당황을 해요. 여자로 해리스를 초대한 게 아니라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일하는 아줌마를 닮아서 잠시 친절을 베푼 것 뿐인가 봐요. 혼자 꾼 꿈이 너무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의 애매한 친절에 잠시 설렜던 자신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일하는 게 좋다,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또 살아내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는 의지가 대부분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불쑥불쑥 본능적으로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가끔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고 그 거친 삶의 난간 위에서 위태롭지 않게 해맑게 살면서 여유있고 또 가슴 넓은, 마음 넓은 그 남성의 사랑과 안전을 보장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걸리적거리는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고 소일거리나 하면서 꽃장식을 하고 꽃밭에 물을 주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해맑은 아내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여성이 있을까요? 물론 생각뿐이죠. 이러한 삶이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능력이 뛰어나서 남성들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그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또 과거에도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절 그 여성들의 그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그 생활력이 아니었으면 지금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성차별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여성 CEO들이 많아진 거 보면 남성들도 역시 일하는 여성을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의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돈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이 중요한 만큼 또 돈을 같이 버는 여성이 또 멋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점점 남성의 그 든든한 울타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희생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점점 없어지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명 미만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율도 낮아지지만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건 여성들이 자신의 희생이 강요되는 그 출산을 선택을 할 자신이 점점 없어진 거죠. 결혼을 하면서 연애 때의 모습과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테고 또 시댁과의 갈등, 또 자녀를 케어해야 하는 의무와 또 생활비의 부담도 함께 또 짊어져야 하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애도 낳고 일도 하기를 바라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힘든 건 여성일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연애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져서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그저 동성 친구와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남성들도 연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연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뭐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젊은 남성 친구들이 아무래도 돈에 대한 그 여성을 만났었을 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애를 이제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한국 사회가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 또 굳이 동반자를 찾아서 불편한 동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의리로 똘똘 뭉친 젊은 날의 추억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점점 나이 들어서 아픈 곳이 많아지는 노후를 함께 감당해낼 배우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그 유해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점점 유해지고 편해지고 욕심도 내려놓고 해야 하는데 점점 까다로워지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더 오히려 강해지고 눈은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억지로 맞춰가면서 또 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아도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가지만 있어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산다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남들 보기에도 불행하고 안쓰럽게 보이고 또 뭐 고독사를 생각하기도 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시스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될 테고 또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보지 않은 이 노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가 좋은 사람, 또 외로운 걸 못 견디는 사람, 친구가 좋은 사람, 결국은 다들 자기 편한 대로 살겠죠. 어떻게 살아도 후회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들어 또 초라해 보이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 또 가끔 너무 서글퍼지죠. 인생 다 산 것 같고 예쁜 옷보단 편한 옷을 또 선호하게 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또 갈 곳도 없고 예쁘게 보여야 할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이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의 이 해리스는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옷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막 그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런 집착을 보이는 습관들이 또 중년 이후를 추하게 늙지 않게 하는 또 나름의 또 방법 아닐까 싶어요. 해리스는 결국 원하는 드레스를 문제없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꿈꾸던 드레스를 얻고 나면 해리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또 남의 집 청소가 잘 될까요? 꿈만 같던 시간을 파리에서 보내고 돌아온 그녀. 크리스찬 디올의 브랜드가 고가 명품 제작에서 또 기성품화되며 또 화장품이나 각종 액세서리 를 판매하기까지 그 대중화가 되는데 기여한 이 과도기를 또 이 영화가 또 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예쁜 옷을 입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깔끔하게 또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그 빈티지한 벽지를 바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